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덕은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덕은입니다. 덕은. 덕은이라면 서울 있죠. DMC 있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덕은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덕은지구 일단 뭐 한강이 보이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덕은지구에 여기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덕은지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곳은 주상복합이란 거죠. 한마디로 25층의 어떤 스카우 라운지가 뭐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다라는 거죠. 삼정 그린코어에서 뭐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덕은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덕은역이에요. 이곳이 이제 덕은역이고 이쪽이 이제 서울이죠. 이렇게 해서 서울이 있는 거죠.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럼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란 거예요. DMC 인프라를 누리면서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앞으로 덕은역이 지어진다면 초역세권이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도 뭐 하고 있는 곳이란 거겠죠. 그래서 덕은이란 곳 자체는 우리가 무엇이라 봐야 되냐면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근접해 있는 경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입지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래서 얼마에 나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을 보면서 공급 면적은 32평입니다. 34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그냥 전용 면적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84를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여러분 많은 뭐더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평형이다라고 보세요. 이걸 그냥 전용 면적 25평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러한 평형대에서 어느 정도 하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 그 가격이 그렇다면 5억 2,400만 원, 4억 8,700만 원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억 2천이란 돈은 2020년도에 5.7이라는 거예요. 그럼 5.7하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라는 거예요.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 아파트였던 분양가가 이 10점, 서울 아파트였던 분양가를 10이라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역세권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도 있어. 광명이 있을 거고 뭐 옆으로 나가면 막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거보다 한 20% 싸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 없다 하면 당연히 거기서 또 한 20% 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광역시 분양가고 그게 서울에서 근접해 있는 비역세권 지역의 가격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강남이죠. 강남 아랫부분을 담당하는 과천이라든지 분당 이쪽은 원래 성남 이쪽은 예전부터 비쌌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여기였다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게 대단지형 아파트는 아니라 주상복합이라고 봤을 때 5.7이라면 뭐 6.7, 6.7보다는 1점 정도 낮다. 5.6, 뭐 5.4, 뭐 그 정도라면 적정한 위치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주겠다는 거, 앞으로 미래적 가치가 있다는 거는 가격에 반영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이런 이 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뭐가 돼서 뭐가 되고 뭐가 되면 그런 거죠. 뭐 자율주행차가 오고 무슨 뭐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는 올라야 돼 하면서 엄청 올라 있다. 이건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그 가격이어야 되지. 내가 살 때는 어때야 된다? 그게 하나도 반영 안 된 가격으로 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이 현재는 이 역이 덕은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가격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왜냐면 덕은역에 존재한다면 그보다 좀 더 비싸야 되겠죠. 최소한 1억 5천원 더 비싸도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 지어지고 있다 하면 지금 4억 8천인데 당연히 누군가가 한 6억 2천 정도에 들어오겠죠. 6억 2천 분양가에도 분양이 되겠죠. 바로 여기 있다면. 근데 여기 없으면 당연히 여기 없는 거를 신경 써서 생각하면서 분양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맞다, 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 생기면 좀 더 분양가가 비싸질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분양가 수준이란 게 한 8점이란데 그러면 또 옆에서 막 사람들이 또 띄우려게 하겠죠. 여기 투기꾼들도 투기꾼이 한 번 더 띄운다 하면 가격대를 어디 냐면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 수준까지 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띄우기 작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찌 되었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덕은이란 이곳이 어떤 가격대로 나왔다 한다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 아니면 광역시 안쪽에 있는 뭐 아파트 그런 분양가 수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양 창릉이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고양 창릉에 우리가 뭐 3개 신도시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축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 분양가는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달러죠. 3만 달러다. 3만 달러 국가다. 1인당 국가가 3만 달러다. 이 말은 1인당 어떤 부가가치를 그 정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수준일 때 이 창능은 무엇이다? 지금 현재 이게 분양을 해주면 지금 현재 그런 거죠. 비역세권이다. 그다음 옆에 있는 역하고 또 가까운 지역도 있다 한다면 이 지역은 대전 있죠. 대전 분양가. 대전 분양가와 청주 분양가라는 거죠. 청주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분양가를 상승시켜주는 힘은 경제 성장인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분양가가 5억대다? 5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간다. 영국 수준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대략 한 40%를 다 곱해줘 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광역시죠. 일반 광역시에도 이제 7억 분양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의 어떤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가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대라면 이제 뭐 대한민국이 지금 영국 수준 아니면 독일 수준에 근접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국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왜 우리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오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거의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2억 명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북한 사람을 다 제외하고 한 2억 명 정도는 한국말을 다 써요.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고 더 들어오려 하는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한 그때 정도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 국가 우리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에서도 이미 부가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미래 성장 산업에서 그러한 현실에 일어난다면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디다? 3만 달러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만 달러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분양가 내에서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분양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마음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차피 분양가는 못 올려 이런 거죠. 그러나 3만 달러 수준의 분양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있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신규 주택 가격은 대한민국 주택 가격보다 더 비싸요. 항상 일본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겠죠. 왜냐면 경제 성장률 때문에 경제 성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웬만한 이야기였고 이게 약간 호재적인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래요. 이게 호재적인 이야기를 했다. 뭐 그 지역에 여기 생기면 더 좋아진다. 투기 세력들이 좀 더 들어오면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 상태가 아니어도 경제가 발전한다면 당연히 분양가 올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대로 맞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덕은지우는 뭐 괜찮은 적정한 가격대가 나와 있다. 이제 뭐 호재적인 얘기도 했고 역도 들어오고 한강도 보이고 뭐 좋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악재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악재 이야기도 한다면 이제 악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기존의 어떤 제 영상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다시 또 한번 할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 대한민국이 3만 달러 국가로 들어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지고 3만 달러 국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산업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100만 인구 정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뭐 금융업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수산업 하고 아니면 에너지 관련 업을 하거나 막 그렇게 나눠지겠죠. 인구가 적어서. 그런다 어느 정도 인구가 된다 웬만한 산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갔던 나라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일본이 언제 올라갔냐면 1992년이죠. 1992년. 자, 일본이 1992년을 도달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1992년.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여기에 3만 달러가 되기 전에 일본의 3과 3만 달러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일본의 3은 좀 달라져 보이는 거죠. 이 기울기의 그래프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노동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동을 하면서 올라간 거죠. 노동 시장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 시간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노동의 어떤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취업률이 이렇게 뭐다 계속 취업률이 잘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취업률에 문제가 생겨오는 거죠. 청년 실업 문제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 실질 GDP와 영국 GDP가 이거 올라간다.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간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면 가계 소득이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막 3만 달러 저까지 가계 소득이 막 올라간다. 그런데 이 TFT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돈을 이거는 그냥 공부로 할게요. 이거는 보세요. 어떤 아이가 300명 중에 300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집에서 1시간씩 공부를 해볼까 한 거예요. 1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300명 중에 300명 중에 200등을 한 거예요. 100등을 단축시켰네. 또 그러면 1시간 더 해볼까 하니까 그 다음에는 100등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1시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하니까 그 다음에 50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시간을 하니까 4시간째 하는 그 순간부터는 100등, 50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작 25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뭔가 자원을 투입해도 그런 거죠. 자원을 투입해도 예전에는 부가가치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노동력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하고 하면 예전에는 1,000원을 넣으면 10,000원씩 만들어내는 10,000원씩 벌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00원을 투입해도 5,000원밖에 못 버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순간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만 달러의 시작 그때였던 거죠.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1995년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의 독일의 주택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안 사면 망합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올라요.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더 올라요 했던 거죠. 그때까지 막 한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항상 정부 정책 때문에 더 오릅니다. 이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멈춰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거죠. 어느 순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대에 도달하면 미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나만 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나만 거지가 되는 거고 내 옆에서는 막 몇 억씩 버는 것 같죠.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사돈, 팔촌, 신용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다 갖다가 해서 빚으로 막 사야 되는 거죠. 왜? 나만 거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란 거. 그 시점. 2004년이라니까 2005년부터 미쳤겠죠. 2005년. 뭐 그 전부터 미친 거죠, 보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막 그때까지 미쳐버린 거죠. 막 미쳐버렸을 거예요. 막 유럽 사람들 막 돌아버린 거죠. 나만 거지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다가 한 본인들이 3만 달러 안에 들어가고 한 2년, 3년 정도 파티 벌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이게 다 거품이었던 것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되는 현실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신나게 노는 거죠.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게 다 정부 정책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게 다 뭐 유동성 때문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만 했냐? 그게 아니라 지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국뽕에 차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대한민국이 3만 달러지 4만 달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가가치 능력이 그렇다면 2006년을 기점에서 2006년 7년 바로 그 기점 그리고 이게 2만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달러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2배로 놓고 본다면 2013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가격이란 거죠. 원화로 평가된 이 모든 가격을 숫자가 2로 평가되는 시기에서 이제는 숫자가 3으로 평가되는 시기로 전부 가격을 바꿔놓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분양가도 당연히 가격도 바뀌어놓은 거죠. 2에서 3의 시대로. 주식 가격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 우리도 이제 3000포인트 가보자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거라고요. 이거예요 그냥. 왜? GDP, 경제 성장률 이거는 결국엔 그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는 거예요. 왜? 2만에서 3만 됐으니까 주머니에다 3을 채워넣어 주자라는 게 바로 이 모든 거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딱 끝나고 나선 거죠. 어느 순간에 끝나고 나서 이 나라들이 더 이상 투입에도 성장이 되지 않네 라고 할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노동개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르츠 계획 들어가는 거고 노조 가입률 줄어드는 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자 덕은 삼정 코아이 더 베스트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게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4억 8천이라면 광역시 안에서 거래되는 뭐 신규 분양가 수준 내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덕은지구가 고향 덕은지구가 갖고 있는 입지상 그거는 적절한 가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주거적 목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주거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가 2배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호가를 2억을 띄우든 3억을 띄우든 분양가를 2억 띄우고 3억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분양가 자체를 2억 띄우고 3억 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분양가를 4억에서 5억 해준 거예요. 요거를 이 아파트를 뭐 이런 리버파크 이런 거는 한 4억에서 5억이니까 5억에서 한 6억 정도 했겠죠. 이 정도. 그래서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창릉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40% 띄워서 7억에서 8억 정도를 분양해 주자라고 못 한다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4만 달러 국가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청주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나온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적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